2021년도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과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 공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종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FNA도 있고 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정확하게 짚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사업 목적은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산 경남 소재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산업협력을 통해 기업 애로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으로 취업 및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공유 대학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공유 대학을 통해서 성장한 인재가 기업과 같이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산학협력 관련되는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지금 현재 공고는 2022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수정 공고문이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실질적으로는 2022년 3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3월 말일 정도로 해서 협약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사업단이 4월 30일까지여서 실제 행정 처리 부분이 남아있고 평가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정 공고가 지금 나갈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지원 분야로는 뭐 여러 사업단이 지금 이제 울산까지 포함되게 됨에 따라서 여러 사업단이 같이 합류가 됐습니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기계, 지역의 이제 주력 산업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부품, 친환경 스마트 선박, 항공기 부품, 방위산업, 무인생산 등 관련되는 설계 해석 기술 개발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의 핵심 산업과 연결되지만 설계 해석 파트는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IT와 설계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뭐 제작 관련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어떤 협소한 영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이라 해도 다양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 소재, 또 IT, 소프트웨어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만큼 많은 교수님들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이제 4가지의 유형별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 내용을 해놨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형, 기술 이전형, 시제품 제작형, 인력 양성형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사업이 기획되는 단계에서 다양한 성과물이 창출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형은 대기업 또는 이제 중견기업과 연결돼서 지역 특화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형이 되고, 이러한 기술이 개발됐을 때 지역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경우에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형은 특허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되는 어떤 분야일 때 기술 이전형을 하시면 됩니다. 시제품 개발형은 시제품 개발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기업과 연계해서 제품이 꼭 나오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시제품 개발형이 되면 되고, 인재 양성형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 양성인데, 주로 아무래도 이게 취업과 또 연결되는 기업과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됐을 때 이 분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가능한 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이 창출되기를 바라는 만큼 한 가지를 꼭 하나만 지정하실 필요는 없고 2가지 이상을 또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차는 돼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일단은 내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제, 지원 과제의 개수는 어떤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어쨌든 부침 한 개를 포함, 8개를 포함한 부침의 8개. 이 부침의 8개라는 거는 어떤, 지원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수요 조사를 해보니, 약 한 80개 정도, 정도의 기업을 수요 조사를 해보니,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건 특정 기업도 아니고 특정 교수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그젠플이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희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 과제의 담당자와 기업을 연락처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칭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내용이 이 지정형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 8개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지역의 산업과 연결도 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과제를 제안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분야별 지원 규모는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는 약 5억 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물론 이제 10개, 5천만 원에 10개 정도를 지금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차 연도가 약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단별로 기준이 좀 다른데 저희들이 한 1차 연도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 1차 연도는 5천만 원, 2차 연도는 1억 원 정도 될 거고 1차 연도 끝난 후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결과물들이 더 많이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2차 연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울산이 들어오면서 울산은 사실상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고문상에서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의 전임 교원이 반드시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대학의 전임 교원이어야 하고, 과제 책임자는 1인 1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보건 과제는 3750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시는 데에서 3750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교수님이 과제 책임자이지만 대학이 주관이지만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업과 대학이 같이 협의해서 어떤 시제품을 개발할 때 관련되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여 기업은 울산, 경남에 소재하는 기업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작년에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USG 공유 대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USG 공유 대학이 포함된 학생이 과제에 참여를 했을 때 가점이 됩니다. 여기 또 굉장히 서로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USG에 참여한 학부생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 6시까지 됩니다. 많이 혼잡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시면 되고, 어쨌든 담당자로 전화를 주셔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쪽은 전화번호도 좀 확인을 좀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저희들이 공모과제 신청 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여기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여기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공모과제 신청에 글을 이제 올려주셔야 되죠. 글을 게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글 게시를 해주시고, 제안서를 같이 업로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안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게시하실 때 비공개로 게시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문의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관련해서는 참여 의사 확인서, 참여 기업용이죠. 그 참여 과제 계획서, 또 참여 연구원 재직 재학 증명서 등을 잘 참고하셔서 제안을 빠짐없이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았던 게 이게 1차년도 끝나고 이제 2차년도 시작되는 점에 예산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은 계속 지나가게 되고 과제 실제 수행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 때문에 고심 끝에 사실 지금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과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을 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10월 중에 저희들 평가위원회 이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제기 기간을 들여서 확인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10월 중순쯤에 지원 과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3월 한 30일경 3월 말 경우도 과제 수행 기간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 이제 선정 평가 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제 평가 항목을 잠깐 살펴보면 아무래도 개발 목표에 이제 적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업단의 목표하고 잘 맞는지 또 산학 협력의 필요성도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사업 분야 연계 가능성 또 조직의 역량도 필요하고요. 사업화 및 인력 활용 계획, 또 경제성, 특히 경제성, 지역 경제와 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USG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면 가점이 한 명당 2점이 두어지고 2명 이상은 3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USG 참여를 하시게 되면 과제 선정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민간 부담, 현금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또 가점이 3점이 있습니다. 아마 현금 대응 자금이 5%까지는 주어져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가능한 한 민간 현금을 부담을 좀 해주시면 이 기업의 참여에 대한 적극성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울산하고 경남이 같이 하다 보니 공동으로 과제 수행하는 경우도 가점을 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민족 평가 항목이 되겠죠. 기술성, 산학협력, 연구 역량, 기술, 개발 기술 활용 가능성. 과제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객관성 확보를 굉장히 저희 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위원을 당연히 모시고, 그 외부 위원들이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만큼, 과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사실 이제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저희 사업단에서도
지금 3월 말을 기준해서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과제 기간이 짧은데 계속해서 이 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9월 초순에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개발혁신법 이 부분이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연구재단에서도 아직 인건비에 대해서 확정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인건비 부분, 예산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확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제 안내를 가능한 빨리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안서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안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관련 이제 정빙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그 공문으로 저희들이 부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업 수요 과제 목록을 8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끔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유연구소 또 기술개발과제의 취지 중에 하나는 지역산업과 대학이 연계해서 성과를 내는데 이제 초점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도 항상 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부 쪽에서는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아예 이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몇 개의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또, 여러 교수님들한테 오픈을 해서 이런 것이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 예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예시 제시한 게 그런 과제가 무조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율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교수님들은 저희 사업단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 기업과 기업 관계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안을 하시면 되고 또 교수님들이 봤을 때 특정 미래 기술과 관련되는 또 우리 사업단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을 본인이 직접 발굴하시고 연결해서 제안을 해주셔도 됩니다. 당연히 되고 객관적으로 같이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정형이 아니고 자율형입니다. 자, 그래서 고압용 알루미늄 튜브 용접 자동화 기술 시스템이라든지 부품 경량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기술이 되겠고 AI 기반 3차원 가공물 인식을 위한 충돌 회피 기술 이런 것들도 실제 과제 제안상에서 나왔던 거 기업들이 일단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인 차량용 주행 기어 박스 국산화 개발, 또 고순도 구상 메탈 크롬 분말 개발. 물론 더 많은 기업들을 아주 많은 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수요조사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차 연도에서는 사실 수요조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응한 기업에 관해서 이런 예시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교수님들께 알려진다는 취지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단부터 타 사업단은 또 타 사업단대로 나름대로 과제에 대한 발굴 취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고문에서 추가로 안 나간 내용에 대해서도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은 40페이지, 공고문 40페이지 보면 첨부 3과 4가 있습니다. 첨부 3과 4를 작성을 또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안내를 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확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고문을 지금 내게 됐는데 우리 교수님들 요 사업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또 성과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저희들 판단을 해서 제안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빠르게 확정되는 대로 다시 재안내를 해서 과제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신플랫폼의 이런 기술 개발 과정은 새로운 시도고 또 USG 공유 대학 또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공고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